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통톡입니다. 지금 잘 나가는 중화제국이 옛날 소련 제국처럼 하루아침에 그냥 폭삭 몰락할 수 있다. 우리가 관심이 가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말은 지난 12월 12일 날 Foreign Affairs지에 미국 혼자 중국을 견제할 수 없다는 글을 쓴 예일 대학의 웨스타드 교수가 한 말입니다. 웨스타드 교수는 노르웨이 출생입니다.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하버드 대학 교수를 거쳐서 지금 예일 대학 역사학과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데, 저서에서 보시듯이 이제 주요 연구 분야가 옛날 그 소련과 미국 간의 동서냉전, 그 다음에 21세기 신냉전, 미국과 중국 간의 냉전에 대해서 많은 그 글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동아시아, 특히 중국, 한국 이런 데 관심이 많은 학자입니다. 또 Foreign Affairs를 보니까 이런 글을 또 썼네요. 웨스타드 교수가 The Source of Chinese Conduct.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소개한 아티클하고 지금 아티클, 두 개 아티클을 가지고 제가 한번 오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웨스타드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놀라운 경제성, 이건 거의 기적이 됩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중국같이 초고속 성장을 한 나라가 없는데, 이걸 바탕으로 나라의 힘을 키워가지고 지금 세계 평화를 위해서 공존하는 게 아니고 중국 공산당이 정의한 중국의 이익에 도전하는 외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응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웨스타드 교수가 가장 우려하는 거는 지금 중국 공산당이 주도하는 외교 정책은 중국이 옛날에 굉장히 찢겼잖아요. 외세, 영국, 일본 침략받고 막 고통받은 아픈 과거사하고 중국의 어떤 새로운 내셔널리즘하고 톡식 믹스. 진짜 아주 그 나쁘게 독약처럼 합쳐졌다는 겁니다. 대정책이. 그러면서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만주사변 중일전쟁하면서 중국 대륙을 짓밟았는데 이거를 중국 공산당이 물리쳤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일본 제국주의 군대하고 빡세게 싸운 거는 지금 대한민국으로 쫓겨난 장제스의 국민당 군대고, 역사적인 진실은 아닙니다. 하여튼 지금 중국 국민들한테는 우리 공산당이 외세를 물리쳤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더 참 이 말이 안 되는 거는 우리 한국 전쟁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뭐라고 미화를 하냐 하면은 미 제국주의자들이 북조선을 침략해갖고 압록강을 넘어서 중국 대륙으로 올라 그러는 것을 우리 그 인민해방군이 나가서 막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6.25 전쟁도 그들은 항미 원조, 미 제국주의자의 침략에 항거하고 북조선을 도왔다. 이런 정의로운 항미 원조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얘기합니다. 승리. 절대로 승리하지는 않았어요. 지지도 않았지만 하여튼 이 역사를 왜곡하는 데는 도가 텄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중국 인민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우리 중국이 지난 100년 동안, 200년 동안 외세 침략에 시달렸는데 이걸 막아낸 거는 중국 공산당이야. 근데 또 새로운 중국을 노리는 침략자가 있어. 이건 미 제국주의자야. 미 제국주의자들이 중국이 이렇게 막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상하고 군사적으로 부상하는데 이거를 못 보고 미국 제국주의자들이 우리 중화제국의 부상을 저지 또는 몰락시키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우리 전 인민이 14억 인민을 똘똘똘똘 뭉쳐갖고 우리 공산당 중심으로 미 제국주의자의 압박에 위협에 대처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중국 공산당한테 모든 권한을 다워. 바로 이런 논리에 의해서 이제 지금 현재 하는 중국 공산당의 웨스타드 교수는 딕테이터십이라고 하더라. 독재를 어떤 역사적인 정당성을 그런 데서 찾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웨스타드 교수가 이 글은 제가 영어로 직접 제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원체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such extreme centralism,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으로 모든 권력을 모으는 게 잘못하면 그 극단적인 결과를 갖고 올 수 있다. 그러면서 웨스타드 교수는 이제 조지 캐넌을 굉장히 연구 많이 했습니다. 조지 캐넌은 1947년에 모스크바 주재 외교관을 하면서 Foreign Affairs에 뭐라고 글 썼냐면, 제가 보니까 이 소련 공산당한테 모든 권력이 집중돼 있더라. 소비에트 유니언이
소비에트 제국이. 근데 이 공산당이 잘못되면은 소비에트 제국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원문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웨스타드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서치 익스트림 어쩌고저쩌고 에이즈 캐난, 조지 캐난이 그 소비에트 유니언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지금 이 소비에트 제국을 연결하는 폴리티컬 인스트루먼트인 소련 공산당이 잘못되면은 그 세계에서 가장 강한 소비에트 제국은 하루아침, 오버나이트, 하루아침에 그냥 세계에서 가장 약한 나라 또는 그러니까 약간 비참한 나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런 일이 지금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는 중화제국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웨스타드 교수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 소련이 저렇게 갑자기 몰락한 거는 미국이 컨테인먼트, 봉쇄 압박 정책을 취한 것보다는 더 큰 요인은 내부 모순이라는 거예요. 내부 모순. 이 소련 공산당의 모든 거를 가지고 막 좌지우지 지배하는 소비에트 시스템의 어떤 내부적인 구조적인 모순이나 취약점 때문에 꼴딱 망했는데 지금 중국 공산당도 비슷한 길을 걷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책을 냈어요. Restless Empire. 그러니까 뭐 초조하고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르는 제국. 이게 중화제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대한 중화제국을 부활 그러면서 베이징이 난리치고 이렇게 중국이 놀라운 도약을 하지만 but is development risk. 중국이 놀라운 발전하는 과정에서 막 생기는 리스크들, 복수입니다. 리스크들이 contradictions, 막 서로 잘못 결합되면은 이 지금 잘 나가는 중화제국은 하루아침에 과거의 주계 장막 속에 갇힌 식으로 고립되고 불안정한 시대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을 했는데 이게 2012년에 이 말을 했어요. 웨스타드께서. 역시 이게 세계적인 석학은 나름입니다. 역사에 대한 통찰력이 있는 겁니다. 그 시진핑 주석이 중국망하고 솔직히 그 훨씬 전에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웨스타드 교수가 지적하는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지금 그 중국 공산당은 셀프 일렉티드 CCP, Chinese Communist Party 엘리트들의 딕테이터십이다. 덩샤오평의 동양야까지만 해도 개방과 민주화하고 그럴듯하게 나갔는데 갑자기 그냥 중국 공산당이 모두 거를 결정하고 뭐 반도체 산업 육성이고 뭐 그다음에 공산당이 주도해서 경제 성장을 하자는 거거든요. 이거는 시장 경제가 후퇴하는 거고 어떤 역행하는 겁니다. 모든 곳에. 근데 참고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어느 나라가 이 못 사는 나라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두 단계의 경제 발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연적 성장입니다. 이건 정부가 주도로 해갖고 뭐 인프라스트럭처로 투자하고 공장 짓고 막 노동력을 투입하면 경제가 팍팍팍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신발 공장 짓고 뭐 조선소 짓고 철강 짓니까 경제가 팍팍팍 성장했는데 이게 어느 단계까지는 외연적 성장, 정부가 주도하는 이런 성장이 가능하지만 그 다음 단계에 지나서 선진국이 되려면 성장 전략을 내연적 성장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거는 정부는 뒤로 물러서고 시장이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1980년대부터는 반도체 이런 거 산업 육성할 때는 그 산업별 육성 정책, 뭐 철강 산업 육성법 이런 거 다 없애고 그냥 이렇게 시장 경제 위주로 하지 않았습니까? 뭐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R&D, 브랜드 마케팅 그런 식으로 하면 중국은 지금까지 외연적 성장으로 이렇게 확 컸거든요. 근데 선진국이 진짜 되려 그러면 내연적 성장, 즉 시장 주도로 받게 되는데 완전 거꾸로 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위대한 중화제국 멋있죠. 뭐 이 중국 공산당 대할 때 보면 뭐 박수 치고 난리인데 근데 속을 뒤집어 보면 저 중화제국이 저게 네이션 스테이트도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은 네이션 스테이트입니다. 네이션 스테이트는 단단합니다. 이게 드 facto 엠파이어다. 이거 어쩌다 민들어진 제국이다. 이 방대한 중화제국 영토의 40%는 원래 중국 땅이 아니었고 옆에 나라 먹은 겁니다. 내몽골, 몽골 거 먹은 거고 티벳, 신장 위구르 그냥 주워 먹은 거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중화제국이 여러분이 이게 잘 살펴보면은 우리가 말하는 한족 있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 한족은 역사적으로 볼 때 황하강 그 상류에 있던
여러 이민족 사이에 둘러싸여 있던 그냥 하나 민족이었어요. 주변에 흉노, 선비, 거란, 여진, 장정, 묘족이 있는데 그 중국의 역사 끊임없이 주변 민족을 정복하고 이 민족들을 한화, 한족화 시킨 겁니다. 이런 역사의 과정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0세기 들어와서도 지금 국제적으로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가 막 자켓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신장 위구르도 1863년부터 1941년까지는 거의 100년 가까이 멀쩡하게 독립국가였어요. 동투르크스탄이었는데 그냥 그 인민해방군이 가서 완전 무력 점령하고 거기다 한족을 이주시킨 겁니다. 처음에 이 지역에는 한족이 한 7%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한족이 그 위구르족보다 더 많아요. 한족이 1000만이고 위구르족이 800만입니다. 그 경제력도 완전 한족이 장악하고, 그 다음 티베트. 지금은 이렇게 히말라야 산 속에 있는 그런 나라지만 당나라 시대에도만 해도 토보남국 그러면 서역을 지배하는 강국이었습니다. 오직하면 당태종이 자기 사랑하는 딸 문성 공주를 송첸캄포 티베트 왕의 첫 번째 왕후도 아니고 두 번째 왕으로 보냈겠습니까? 근데 이 티베트도 독립국이었는데 1950년에 달랑 집어먹었습니다. 무력으로. 중화제국은 제가 다시 정리하면 네이션 스테이트가 아니고 한족과 55개 소수민족이 합쳐서 막 이렇게 이게 맹긴 제국이기 때문에 이게 취약할 수가 있죠. 구소련이 여러 그 민족을 합쳐가지고 다민족 제국을 건설하고 다른 민족들이 이게 모스크바에 정하면 탄압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경우에 신장 위구르 티베트에 대해서 일어나고 몽고하고도 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있는데 구소련처럼 이렇게 취약하게 하루아침에 몰락할 수 있다는 게 웨스타드 교수가 지적하는 거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웨스타드 교수 최근에 이런 책을 냈습니다. 제국과 정의로운 나라. 그러면서 중국과 한국 간의 600년 관계. 그러면서 웨스타드 교수가 이 책에서 제일 궁금해하는 거는 그 강력한 중화제국 옆에 모든 나라가 다 먹혀있는데 왜 한반도, 고려하고 조선은 안 먹혔느냐 중국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쓴 책인데 굉장히 흥미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한번 관심 있으면 읽어보십시오. 지금 중국 공산당이 목표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경제 성장을 계속 지속하는 겁니다. 왜냐면 계속 1년에 8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야지만 공산당 집권의 정당성을 인정받는 거거든요. 경제가 잘 나가야 돼요. 왜냐면 공산당이 독자고 해도 언론의 자유, 인권에도 중국 국민들이 이렇게 견디는 건 뭐냐면 일단 배가 불렀거든요. 일자리가 있으니까 견디는 건데 이게 안 되면은 공산당의 집권이 정당화되지 않죠. 두 번째 목표는 대적인 팽창주의입니다. 특히 지도에서 보시는 식으로 이 아시아 지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중국 공산당은 서태평양, 그 다음에 극동아시아, 중앙아시아, 인도양, 동남아 국가를 아울러는 범아시아 패권 국가를 중국이 형성하려고 합니다. 이 지역은 중국의 확고한 지배 아래 두는 거예요. 이거를 달리 설명을 하면 이 지역에서 미국의 세력을 쫓아내는 겁니다. 아주 야심만만하죠. 근데 이같이 이제 중국의 이 범아시아, 우리가 보기엔 말도 안 되는 야심인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일본이 너무 그냥 쇠락해 버렸습니다. 일본이 지난 20년간 불황, 그 다음에 일본이 너무 고령화사에 막 들어가고 막 후들대면서 장기 침체하면서 전혀 중국을 견제하지 못했고 2010년에 일본이 세계 2위 경제 대국이다가 중국한테 이렇게 뺏기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계속 러시아가 중국을 견제했거든요. 러시아가. 그런데 또 러시아가 또 너무 힘이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부상하는 건 견제를 못하는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 요인으로 웨스타드 교수가 지적하는 건 이 미국이 대정책이 갈팡질팡했다는 겁니다. 차이나에 대해서 차이나를 WTO 세계무역기구에 가입시켜서 미국과 무역을 하면 궁극적으로 이 공산당이 지배하는 차이나가 민주국가 될 거라고 순진한 차이나 드림을 미국인이 가졌다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더 이제 위험한 거는 뭐냐면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말입니다. 지난 70년간에 전쟁을 안 해봤어요.
미국은 2차 대전 후에 얼마나 전쟁을 많이 했습니까? 한국전, 베트남전, 걸프전 2번 했죠. 지금도 아프가니스탄 내가 싸우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은 한국전에서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평화만 누렸습니다. 딱 한번 1979년에 베트남하고 전쟁했는데 그것도 한 몇 개월밖에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평화만 70년을 중국이 누리니까 이 전쟁의 참혹함이나 현실을 모르는 거예요. 거기다가 엔티 아메리카니즘이 막 중국에 부상하니까 그다음 역사를 왜곡했죠. 한국 전쟁에서 미군한테 이겼다고 막 공산당이 선전하거든요. 지금 여러분 중국의 젊은 세대, 저런 젊은 병사들 뿐만이 아니고 중국의 장군들 있지 않습니까? 군수네 별 3개, 4개 전쟁 지휘를 안 해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겁도 없이 새로운 무기, 탱크, 비행기 생기니까 미국한테 이길 수 있다고 잘못 세뇌됐거든요. 옛날 역사적으로 미군한테 이겼다고 생각하니까 막 험하게 미국한테 호전적으로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웨스타드 교수가 이런 말을 했는데 이건 우리가 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미국에 험하게 도전하는 중화제국은 1945년 동서냉전이 시작할 때 소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당시 소련은 거의 기진백진했다는 겁니다. 이 동서냉전을 시작할 때 30년 동안 소련은 전쟁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볼셰비키 혁명 1차 대전, 2차 대전 때 독일군한테 국토가 짓밟혔죠. 그런데 지금의 중국은 1914년에 신흥 독일 제국하고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 독일 제국이 비스마르크 이후에 그냥 통일을 하고 엄청나게 국력이 신장돼갖고 그냥 세상에 무서울 게 없었잖아요. 앵글로색슨이 지배한 세상을 뒤집어엎자고 1914년에 1차 대전을 일으켰잖아요. 그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이제 평화하고 힘이 털털털 넘쳐갖고 힘을 주체 못하는 겁니다. 이거 아주 세계 평화나 미국에 대한 아주 심각한 위협이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런 중국을 견제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웨스타드 교수가 이야기를 했는데, 웨스타드 교수의 결론은 미국 혼자 힘으로는 절대 중국을 견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중국의 국력이 너무 신장했다는 겁니다. 옛날에 이제 미국과 소련과의 국력 차이보다도 2~3배 정도로 중국이 바싹 미국에 따라왔다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막 관세 수천 개 품목에다 관세 30% 매기고 막 관세 전쟁을 하고 있지만, 그래봤자 중국은 원체 내수 시장이 크기 때문에 14억 인구 때문에 몇 년 동안은 버티면서 결코 굴복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웨스타드 교수가 얘기하는 것은 구냉전 시대에 미국이 어떤 외교 전략으로 소비에트를 붕괴시켰는지에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 첫 번째, 그 당시 미국은 동맹국과 함께 소련을 제재했다. 나토, 한미동맹, 미일동맹. 두 번째, 월드뱅크, IMF 같은 국제기구로 힘을 뭉쳤고, 그 다음에,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을 이렇게 부상시켰다. 1979년에 미국이 중국과 국교 정상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국을 좀 키워갖고 소련을 견제하기 위한 겁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그 사이 4년 동안 차이나 배신을 한 걸 보면 동맹국과 함께 하지 않고 미국 혼자 막 나간 거죠. 왜냐면 올해 동맹국들하고 관계가 멀어졌죠. 나토, EU 등과 방위비 분담, 우리 한미동맹도 방위비 내라 그러는데, 지금 웨스타드 교수가 있는 게, 동맹사에 너무 돈 갖고 야박하게 굴면 안 되는데, 비즈니스맨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동맹사에 돈을 따졌다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국제기구하고도 힘을 합치지 않고 유나이티드 스테이츠가 WTO, 파리 기후협약, TPP 다 탈퇴했다. 세 번째, 러시아를 이용하지 못했다. 러시아를 이용해서 중국을 견제하지 못했다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21세기에 신냉전 시대에 어떻게 중국을 견제하느냐 하니까, 첫 번째 웨스타드 교수가 얘기하는 거는, 동맹국, 우호 세력과 함께, 특히 이제 중국이 범아시아 패권국가 되려고 하니까 중국의 울타리 속에 들어갈 한국, 대만, 동남아, 중앙아시아, 인도 같은 나라가 불안감을 느낀다. 이런 나라에 대해서 미국이 전폭적으로 지지해줘야 된다.
그다음에 러시아를 좀 키워야 된다. 러시아 뭐 크림반도 합병해갖고 너무 제지하고 그러는데 너무 그러지 말고 좀 이렇게 중국 견제형으로 러시아 좀 키우자. 지금 중국이 군사적으로 큰 게 결국 러시아가 군사 기술을 대주는 건데 이걸 끊어버리자. 이게 이제 웨스타드 교수의 이거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경제도 아킬레스건이 있다는 거예요. 웨스타드 교수가. 구소련은요, 소련 제국은 봉쇄 경제였습니다. 이 소련 경제권 내에 뭐 이렇게 동국권 경제하고 자급자족 형태이기 때문에 무역이나 투자가서 미국하고 의존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아무리 이렇게 봉쇄 전략, 컨테인먼트 전략을 써도 견딜 수가 있었는데 중국은 다르다는 겁니다. 중국은 고아웃 전략, 좀 세계 자유무역 체제에 편입돼 갖고 미국에 막대하게 물건을 수출하고 무역 흑자, EO 뭐 이런 무역해 갖고 국력이 번성해지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아킬레스건이 뭐냐면 중국 공산당한테 지금 너희가 2대 목표가 있지 않느냐.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팽창주의적 대정책인데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강요하면 된다는 겁니다. 미국이.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시나리오가 중국이 팽창주의를 포기하고 그냥 경쟁의 성장만 해갖고 팍스 아메리카 시스템에서 그냥 평화롭게 이렇게 있는 게 제일 좋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웨스타드 교수가 뭐 미국 혼자는 중국을 견제할 수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뭐 해결책은 뭐냐? 옛날 동서냉전 시대에 미국이 구소련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한 컨테인먼트 전략으로 지금 중국의 부상을 막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이게 디커플링, US 차이나 디커플링, 강력한 차이나 배신, 막 중국을 막 후드로 패는 정책을 썼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년간 써온 이런 정책과 지금 웨스타드 교수가 말하는 컨테인먼트 전략, 봉쇄 전략 간의 차이가 뭐냐면 간단합니다. 웨스타드 교수가 말한 봉쇄 전략은 장기전입니다. 이 중화제국에서 장기전으로 끈질기게 동맹국하고 힘을 합쳐갖고 압박하는 겁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차이나 배싱, 디커플링은 단기전이에요. 화웨이 그냥 반도체 공급 끊어버리고 관세 매겨갖고, 근데 중국이 5G 통신 시장에 못 가게 그냥 이 서방국 그렇게 압박해갖고 다 끊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그럼 미국이 앞장서 깃발 들고 나가는 거죠. 이게 차이예요. 자, 그러면 제가 마치기 전에 여러분하고 저하고 한번 질문을 던져봅시다. 웨스타드 교수의 장기전인 컨테인먼트 전략하고 이제 중국을 다루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해온 차이나 배싱, 디커플링 전략 중에서 어떤 게 옳은 전략일까요? 지금은 신냉전, 세계 초강대국 두 나라가 싸우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웨스타드 교수의 주장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온 차이나 배싱 둘 중에 하나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웨스타드 교수가 이야기한 장기전은 필요시 트럼프 대통령처럼 이게 차이나 배싱을 막 속전속결로 하는 차이나 배싱 디커플링 정책을 두 가지 정책을 같이 써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오쩌둥의 이런 측면에서 전략이 있잖아요. 마오쩌둥의 전략이 적이 강할 때는 후퇴해서 지구전, 장기전을 피고, 그렇다면 장기전만 피면 계속 장기전에 몰리다가는 그냥 몰락하니까 적이 약하고 쉴 때 기습 공격을 하고 적의 약점을 때린다는 이런 마오쩌둥의 전략이 있는 식으로, 그러니까 미국도 중국을 다룰 때 이 두 가지 정책을 저는 같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